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에 이제 국민의당 양쪽 목소리 들었는데 네. 어떻게 될까요? 두 분도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 뭐 국회 분위기가 많이 전달이 됐는데 이제는 어느 한쪽이 상대 쪽을 설득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미 넘어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가처분 신청 뭐 이런 법적인 조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거겠죠. 예. 그러면 결국 전당원 투표는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처분 신청으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봐요? 글쎄요. 이게 가처분 신청이 이제 이건 법원에서 판단할 바인데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전당원 투표가 그 당원 당규에 돼 있긴 돼 있어요.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전당원 투표에 붙일 수 있게. 그거 좀 세세하게 좀 소개해 예. 보세요. 지금 한쪽에서는 이게 합당이나 뭐 이런 거는 전당대회 사안이지 왜 전당원 투표냐 뭐 이런 논리도 나오는데 그 두 가지 말씀이 다 맞는 게 합당과 뭐 당의 해산 등은 전당대회의 사안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끝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측도 이야기하는 게 전당원 투표를 확인해가지고 전당대회로 간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당원 투표에서 가결이 되면은 그 합당 전당대회가 되는 것이고 부결이 되면 안 대표 사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또 전당대회는 어차피 해야 되겠죠. 시기적으로 보면은. 예. 전당원 투표는 이제 당무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의결이 되면은 투표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야기 나왔지만은 연내 마무리한다 이런 계획을 사실 세워놓고 있으니까 안 대표가 오늘 이야기한 거겠죠. 하지만 이제 반대 측 정동영 의원 등은 이 당무위를 저지하겠다. 그리고 전당원 투표 등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건데 뭐 이게 당들이 안 좋을 때 보면 항상 가처분 신청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당내 상황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거 이게 가장 최악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보면요. 안철수 대표가 신당 추진하다가 민주당하고 합당을 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지방선거 직전이었는데 기초의회하고 단체장을 공천하지 않기로 한 게 합의사항이었어요. 기초선거 무공천을 그렇죠. 전제 조건으로 합당한다. 근데 이게 당의 반발이 심했어가지고 전당원 투표 걸어가지고 그게 이제 무산이 된 전례도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기술적이라는 게 그럼 여론조사 하듯이 ARS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대표 선출할 때도 그 전당대회도 하는데 ARS를 통해 가지고 당원들한테만 전화를 거는 거죠. 그게 이제 시스템은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게 뭐 기술적인 문제로 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사안이니까요. 네. 반대쪽은 뭐 가처분 신청 등등으로 전당원 투표 그 자체를 못하게 한번 막아보겠다. 그렇죠. 당무위원회는 뭐 안철수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으니까 아마 당무위원회 구성에도 다 한번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막아보려고 할 텐데. 근데 안철수 대표도 표 계산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안 대표가 최근 한 달간 이제 전국을 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뤄볼 수 있는 게 지난 전당대회 때 안철수 대표가 이제 51% 나오고 나머지 이제 후보들이 이제 뭐 47, 8% 나왔는데 그때도 보면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국민의당의 지금 이제 분위기가 당원은 안철수 대표가 좀 강세. 그리고 의원들이라든지 이제 고관여층, 호남 측은 반대 측이 강세거든요. 지금도 분위기를 보면은 뭐 부산 PK 지역이라든지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이쪽은 통합 여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안 대표는 그걸 믿고 가겠다라는 것이고 반대 측은 이제 좀 고관여층 뭐 이제 당에 이제 많이 관여하는 사람들은 반대 의사가 높으니까 그쪽을 조직화하겠다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은 쪼개지는 거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안 대표 관점에서 볼 때는 밀고 가는 건데 이 손실을 얼만큼 최소화해가지고 같이 가느냐인 것이고 나머지 분들 입장에서는
막는 게 첫 번째인 거고 예. 두 번째 최악의 경우에는 뭔가 이제 교섭단체를 꾸릴 만큼 이제 떼서 나온다.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은 있어요. 안철수 대표가 날짜 정하는데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 날짜까지도 감안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22일 대법원 그렇죠. 선고. 그것에 따라가 또 간접적 영향권에 있는 것인데 아하. 어쨌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 이번에는 뭔가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렇겠죠. 달라지든지 간에. 예. 그러면 야권 전체가 연말 연초에는 어떤 쪽으로든지 가닥이 잡힌다. 네. 뭐 이게 통합이 결의가 되면 결의가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쪼개지는 거니까 야권은 이제 내년 초에는 이 정계 개편 본격화되는 거 이렇게 네. 말만 나온 게 아니라 현실화되는 걸로 가겠죠.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는 승부수가 던져졌고 그렇죠. 루비콘 강을 건너고 있다. 네. 이런 얘기로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